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동 표현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사동과 대응되는 개념은 주동인데요. 주동은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직접 하는 겁니다. 주어가 직접 움직이는 거죠. 예를 보겠습니다. 얼음이 녹는다. 얼음이 스스로 녹고 있습니다. 영희가 책을 읽었다. 책을 영희가 스스로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가 스스로 동작하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주동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사동은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동의 사자가 한자로 하여금 사자입니다. 주어가 제3자로 하여금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것, 이것이 사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얼음을 녹인다. 여기에서 얼음이 스스로 녹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얼음이 녹도록 옆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엄마가 영희에게 책을 읽힌다. 영희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엄마가 시키고 있는 거죠. 사동은 주어가 직접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고 합니다. 문장의 주어가 직접 행동을 하면 주동이고, 문장의 주어가 직접 행동을 하지 않고 시키면 사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가 행동을 직접 하느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주동과 사동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미사를 붙이는 방법과 뭐뭐게 하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전미사를 붙이는 방법은 단형 사동, 형태적 사동, 파생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전미사를 붙이기 때문에 파생적 사동이라고 하는 거죠. 사동 전미사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이렇게 7개의 전미사가 있습니다.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예를 살펴보면 사동 전미사 이를 어근 먹에 붙이면 먹이다. 어근 입에 사동 전미사 히를 붙이면 입히다. 어근 울에 사동 전미사 리를 붙이면 울리다. 어근 웃에 사동 전미사 기를 붙이면 웃기다. 어근 깨에 사동 전미사 우를 붙이면 깨우다. 어근 돛에 사동 전미사 구를 붙이면 돋구다. 어근 낫에 낫 여기에 사동 전미사 추를 붙이면 낮추다. 이렇게 사동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미사 시키다가 있습니다. 이 시키다는 일부 명사 뒤에 붙여서 사동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화해시키다, 진정시키다, 또는 교육시키다, 오염시키다, 입원시키다, 항복시키다 이런 시키다를 붙여서 전미사 시키다를 붙여서 사동사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형 사동, 통사적 사동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뭐게 하다. 예를 보면 입게 하다. 이렇게 뭐뭐게 하다를 사용해서 사동 표현을 만들고 있습니다. 간혹 사동사 중에는 이중사동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동 전미사 이와 우가 나란히 쓰이는 방법인데요. 예를 보면 채우다, 채우다는 차 플러스 이우, 태우다는 타 플러스 이우, 세우다는 서 플러스 이우, 재우다는 자 플러스 이우, 씌우다는 스 플러스 이우 이렇게 사동 전미사 이와 우를 사용해서 이중사동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동문 만드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만들 때 주동문의 서술어가 자동사이냐 형용사이냐 그리고 타동사이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요. 먼저 예를 보겠습니다.
얼음이 녹는다. 이 녹는다는 앞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자동사입니다. 이렇게 서술어가 자동사나 형용사일 때는 얼음이 녹는다가 얼음을 녹인다로 바뀝니다. 즉 주동문의 서술어가 사동사가 되고요. 그리고 얼음이라는 주어가 얼음을 이라는 목적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주동문에 없었던 새로운 주어가 첨가됩니다. 자,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는 새로운 주어가 첨가가 되고요. 그리고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고요. 그리고 주동사가 사동사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서술어가 자동사나 형용사일 때 적용되는 거고요. 서술어가 타동사일 때를 보겠습니다. 주동문이 아이가 책을 읽는다. 이 읽는다는 책을 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동문으로 바꿔보면 먼저 주동사를 사동사로 바꿉니다. 읽는다를 읽힌다로 바꾸면 아이가 책을 읽는다가 아이에게 책을 읽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책을 이라는 목적어는 그대로 있죠. 그리고 아이가라는 주어가 아이에게라는 부사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어가 첨가됩니다. 주동문의 서술어가 자동사나 형용사일 때는 주동문의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는데 서술어가 타동사인 주동문일 때는 주어가 부사어로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부사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동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얼음이 녹는다. 이 녹는다는 주어 하나만 필요로 하는 한자리 서술어입니다. 이것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아이들이 얼음을 녹인다. 이 녹인다는 아이들이라는 주어와 얼음을 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이렇게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어가 타동사인 주동문을 보겠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는다. 이 읽는다는 주어와 책을 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이것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힌다. 엄마가라는 주어, 아이에게라는 부사어, 책을 이라는 목적어 이렇게 세 자리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입니다. 이렇게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바뀔 때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거나 또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되거나 이렇게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동사를 보면 앞에 얼음을 녹인다, 얼음을 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있죠. 책을 읽힌다, 책을 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동사와 피동사를 구별할 때 사동전미사와 피동전미사는 이희리기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희리기가 쓰였을 때는 구별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동사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동사 앞에 목적어가 있으면은 사동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동은 크게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접 사동은 사동문의 주체가 행위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인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행위에 엄마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행위에 참여하면 직접 사동입니다. 그리고 사동문의 주체가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시키는 것, 즉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간접사동에 해당합니다. 예를 보면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힌다. 여기에서 책을 읽어야 하는 사람은 아이죠. 이 아이가 책을 읽도록 엄마가 말로 시킬 때 간접사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은 주로 직접 사동으로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영희에게 약을 먹였다. 먹이었다. 사동사가 쓰인 사동문입니다. 이것을 직접 사동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머니가 약을 영희의 입에 직접 넣어주어서 영희가 먹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영희가 약을 먹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간접 사동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영희 스스로 약을 먹도록 어머니가 간접적으로 행동했다. 즉, 너 이 약 먹으면 내가 과자 줄게.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동사가 쓰인 사동문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옷을 입히셨다. 여기에서도 엄마가 아이가 옷을 입는데 직접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는 간접적으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아이 옆에 옷을 갖다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두 가지 뜻으로 다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동편을 만드는 방법 중에 뭐뭐게 하다가 있죠. 이 뭐뭐게 하다 사동문은 직접 사동은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 사동만 나타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영희에게 약을 먹게 했다. 이것은 어머니가 영희 스스로 약을 먹도록 했다라는 뜻으로 간접 사동으로만 해석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게 하셨다. 역시 이것도 동생이 옷을 입도록 엄마가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동문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동사가 쓰인 것은 경우에 따라서 직접 사동, 간접 사동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뭐뭐게 하다는 간접 사동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동 표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동은 주동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주동은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 사동은 주어가 동작을 남에게 시키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동사를 사동사로 만드는 방법은 어근에 주동사 어근에 사동 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명사 뒤에 시키다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게 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사동을 실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동문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동사가 쓰인 사동문은 대체로 직접 사동으로 해석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두 가지로 해석이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뭐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은 간접 사동만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혹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듣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